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대신야 중졸검정고시 대비 수업, 온라인 수업 맡고 있는 장지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8월 달 검정고시가 지금 한, 어, 2달 정도 남았고요. 또 이제 그 다음 연도 4월 달 검정고시도 있죠. 그래서 지난 4월 검정고시 때 이제 불합격한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졸 검정고시 합격해서 이제 중학교반 올라온 학생들도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오랫동안 야학에서 수업을 해보면서 느끼는 그런 점은 국어 과목이 되게 중요하구나. 우리 학습자들한테는. 그게 왜냐하면 영어랑 수학에서의 점수가 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뭐 사회나 또 뭐 도덕이나 또는 과학 같은 그런 내용 교과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 그 이제 잘 나오는 과목이 있고 못 나오는 과목이 있으면 이제 잘 나와도 못 나오는 과목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총점이 낮아지는 거죠. 평균이 낮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매한 그 중간에 있는 과목이 이제 국어 과목이란 말이죠.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국어 과목의 점수가 사실 합격의 여부를 가르는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요, 이제 저희가 그 올해까지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내년에는 또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어요. 한 10월 달 정도에 이제 평가원에서 이제 평가 계획을 이제 내놓을 텐데, 뭐 어쨌든 올해까지는 검정고시가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가 되니까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주 야학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뭐 일주일에 몇 번 안 되잖아요. 그 과목 한 과목 한 과목으로만 치자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연휴 끼고 뭐 공휴일 끼고 이러면은 또 수업 일수가 얼마 안 돼서 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문제풀이 수업을 좀 준비를 했어요.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지문을 좀 자세하게 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문항 하나하나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이제 그 현장 수업은 지금 야학에서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수업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현장 수업은 한 번 듣고 나면은 이제 휘발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들을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녹화 수업의 장점은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직접 호흡하지는 않지만, 예, 뭐 얼굴을 마주보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살피고 반응을 살피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수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수업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점이 있지만 또 장점은 녹화 수업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돌려보고 돌려보고 돌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학년 이야기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걸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이제 성인문해 교과서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학년기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심도 있게 분석을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천재 교과서 가지고 왔고요. 좀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어, 보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이제 천재 교과서가 박영목 선생님이 쓰신 게 있고 노미숙 선생님이 쓰신 게 있는데 박영목 선생님이 쓰신 걸로 해서 2학년 2학기 거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중학 3단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학교 3학년 거부터 하는 게 맞지만 여러분들의 학력 수준을 생각을 해서 우선은 2학년 거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국가문해교육센터에서 정한 성인문해 교육과정의 중학교 3학년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 그 단계, 중학 3단계, 그 우리 성인문의 교과 과정이요. 그게 사실은 학년기 교육과정의 중학교 1학년 교과서보다도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지만 성인문해 교과서 중학 3단계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른 방식으로 걱정하실라나요? 너무 어려울까 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소설인데요. 시험에 많이 나왔죠. 예, 진짜 전통적으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검정고시 기출문제도 꽤나 많이 쌓여 있는 작품입니다.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작품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이게요, 이제 소년과 소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소년과 소녀의 사랑 이야기야. 이제 이 소년은 이제 농촌 출신의 소년이고요. 농촌에서 나고 자랐어. 어. 그런데 이 소년은요, 소년은 어, 이제 도시에서 시골로 전학 온 친구예요. 예. 그러니까 둘의 어떤 그 뭐 라이프 스타일이랄까요? 그런 게 좀 많이 달랐겠죠. 예, 특히나 이 소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환경이 갑자기 바뀌니까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그 풍경들이. 근데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사실 이 소녀의 집안이 요 지역에서 예, 좀 대대로 좀 이렇게 터를 잡고서 그 살아오던 집안인데 이 소녀는 이제 도시에서 자랐었던 친구였던 거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집안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해요. 이제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궁금하시면 이제 한번 그 작품을 풀 지문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요거 한 번만 볼게요. 자, 어서들 집으로 가거라. 혼나기가 올라. 이렇게 얘기하죠. 참, 먹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먹같이 까만 구름이겠죠. 우리가 이제 먹구름이라고 하는데, 먹구름이 오면 비가 온다는 신호죠. 그죠? 예, 비가 온다는 신호잖아요.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아.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삽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 소설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데 떡갈나무 잎에서 빗방울 듣는 소리가 난다. 붉은 빗방울이었어요. 목덜미가 선뜻선뜻했고, 그러자 대번에 눈앞을 가로막는 빗줄기. 그러니까 이 비가 오는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처음에는 먹구름이 꼈다가, 그죠? 갑자기 이제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가, 굵은 빗방울이 하나 떨어졌다가, 그러다가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해. 그죠? 엄청 많이 와. 요 과정이 나타나는 거죠. 좀 섬세하게 묘사했네요.
비안개 속에 원두막이 보였어. 그리로 가서 비를 그을 수밖에. 비를 그을 수밖에라는 거는 비가 오니까 원두막 안에 들어가니까 비를 피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주면 좀 좋겠죠. 음. 그러나 원두막은 기둥이 기울고 지붕도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지붕이 찢어져 있으니까 그 찢어진 틈 사이로 비가 다 들어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좀 완벽하게 비를 피할 수는 없었겠네. 그지? 그런대로 비가 덜 새는 곳을 가려서 소녀를 들어서게 했고 소녀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어깨를 자꾸 떨었어요. 이제 비를 맞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소나기가 이 둘을 가깝게도 해주지만 소녀를 좀 어렵게도 해주고 있네. 그치? 이 넓은 탁 트인 들에 같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좁은 원두막, 그것도 비가 새지 않는 부분에 같이 이제 옹기종기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거고, 소나기는. 이제 그러면서도 이 소나기 때문에 소녀가 바들바들 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나기가 긍정적인 기능도 있고 부정적인 기능도 있는 것이죠. 음. 자, 근데 이게 원래는 소설이 원작인데 요거를 이제 시나리오로 바꿨네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각색이라 그래요. 각색. 음. 다른 갈래로 바꿔서 표현하는 걸 각색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시나리오로 바꿔서 이제 그 각색을 했단 말이죠. 자, 우선 그 소설과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둘 다 문학의 한 갈래인데 시나리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자, 우선 이 시나리오는 극갈래 중에 하나인데 이 극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희곡입니다. 이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나리오와 희곡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나리오나 희곡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대사와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극이라고 하는 게 대본인데요. 사실은 대사를 써놓은 글인데 대사를 이제 왜 써놓냐면 뭐 연극이든 드라마든 배우들이 그거를 보고서 연기하게끔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텍스트로서, 그러니까 이제 글로서, 책으로서 독자들한테 이제 그 내밀어서 그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내가 구상한 이야기를 좀 구현해내는 게 시나리오나 그게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구어체가 많아요. 실제 말하는 듯한 느낌의 문체가 좀 이제 많고, 그러면서도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이거를 표현하다 보니까 강점 중에 하나가 행동이나 표정이나 태도나 제스처 같은 것들을 이 대사에 녹여내서 대중들이 상황과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면 오던 소년, 멈칫서서 마른 침을 삼킨다. 헬쑥한 얼굴로 나무 아래 앉아 돌을 쌓고 있는 소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이 소년과 소녀가 거리가 좀 머네. 그지? 서로, 서로 좀 이렇게 거리가 멀어. 그러면 요게 이제 그 좀 뒷시점이고 요 나가 좀 그 전 시점을 얘기하겠네요. 그죠? 여기서는 가까워졌잖아. 근데 여기서는 좀 이제 어색한 상황이네요. 둘이 좀 어색하네. 음, 멀찌감치 떨어져서 소녀는 돌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소녀도 그냥 돌을 쌓고 있었어요. 둘이 그냥 하던 거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좀 해숙하대. 좀 아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거랑 좀 이어지네요. 그죠? 한번 볼게요. 반가우면서도 어색하고 부끄러운 듯 학교에 왜 안 나왔니? 라고 이제 물어봐요. 좀 아팠어. 그날 소나기 맞아서?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요. 이제 다 나은 거야? 아직. 그럼 누워 있어야지. 하도 답답해서 나왔어. 걱정스레 본다. 괜찮대도? 참, 그날 재밌었어. 근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분홍 스웨터 앞자락에 물든 검붉은 진흙물. 어, 이게 그날의 흔적이죠. 그날의 흔적. 그죠? 그날의 흔적이에요. 봐봐. 학교에 왜 안 나왔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아파서 안 나왔대. 그러니까 이제 그날 비를 맞아서 좀 아팠던 것 같아요. 좀 감기 걸린 것 같아. 계속 기침하고 기침해요. 그래서 이제 소년이 걱정스럽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날의 추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 그날의 흔적을 얘기를 하죠. 먹어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심으신 거래. 알이 크네. 우리 이사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별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좀 친해졌는데 이별하게 될 것 같아요. 맛있게 먹다가 멈춰요. 어, 슬픈 거지. 그죠? 이때 감정을 생각해 봐요. 그죠? 당황스럽고 놀랐겠죠. 내가 좋아하는 이 소녀가 갑자기 나를 떠난다고 하니까 놀라고 슬플 거야. 그지? 공감을 좀 잘해야 돼요. 난 이사 가는 거 정말 싫은데 얘도 싫어. 얘도 싫어. 어디로? 어디로 가는데? 고개를 젓다 얇게 미소 지으며 또 비 왔으면 좋겠다. 전엔 비 오는 게 싫었는데 이제 비가 좋아졌거든. 나도라고 나와 있어. 이게 뭐냐면 말을 돌리는 거예요. 어, 말을 돌려. 그죠? 여기서 어디로 가냐고 하니까 말을 돌려.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도 지금 보면 비가 왔으면 좋겠대. 왜냐하면 그날 좋았거든. 그날 참 재밌었거든. 그러니까 소년과의 어떤 그 추억 때문이죠. 소년과의 추억 때문이야. 나도 웃는다. 소년의 집, 윤초씨. 그 어른한테 증손이라곤 걔 하나뿐이었죠? 그렇지. 사내에 둘 있던 건 어려서 잃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완전히 대가 끊긴 셈이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른한테 증손 주잖아. 그러니까 여기 증조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윤초식 그 어른한테 증손이라고는 걔 하나뿐이었죠. 얘가 걔 하나뿐이었다라는 건 소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사내에 둘 있던 거. 그러니까 오빠가 있었던 것 같아. 그죠? 아들들. 어려서 잃고 아들도 죽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자식복이 없을까? 완전히 대가 끊긴 셈이네라고 얘기하니까 소녀가 죽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죽었어요. 눈을 반짝 뜬다. 놀란 거죠. 그러게나 말이야. 이젠 증손녀까지 죽어 가슴에 묻어야 하니 불안정하게 돌아가는 눈동자. 양평택한테 들었는데 계집애가 여간 잔망스럽지 않더라고요. 참. 자기가 죽거든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물어달라 했더니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죽거든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이거 뭐야? 그날 입었던 옷이잖아, 이거. 그날 입던 옷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년과의 추억 때문인 거죠. 그럼 이제 1번부터 좀 볼게요. 가부터 라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1번, 소나기를 만난 소년과 소녀는 비를 피하러 원두막으로 갔지만 원두막이 찢어져 있었어. 그지? 그래서 비가 어느 정도 좀 새가지고 완벽하게 비를 피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이거 맞으니까 지워야 되겠네. 소녀는 소나기를 맞은 뒤 아파서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하다가 답답해서 다시 개울가에 나와서 소년을 만났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사 간다는 얘기를 했고, 그날 기침을 좀 많이 했었어. 그지? 음. 소나기가 온 날 소녀의 스웨터에 진흙물이 들어있었어. 그죠? 검붉은 진흙물 이렇게 들어있었지. 음. 소녀는 자신이 이사를 가게 됐다는 사실에 기뻐하였다.
라고 나와 있죠? 음, 이사를 가게 됐다는 사실에 기뻐하였다. 그렇지 않아요. 어, 여기 보면 나 이사 가는 거 정말 싫은데 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얘도 이사 가는 거 싫어. 소년이랑 같이 있고 싶어.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됩니다. 소나기를 맞고 앓던 소년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렇죠. 네, 죽었다고 했잖아. 됐고요. 그 다음에 나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볼게요. 그날도 소녀는 주머니 속 흰 도약돌만 만지작거리며 개울가로 나왔어. 그랬더니 이쪽 개울뚝에 소녀가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소녀는 가슴부터 두근거렸어. 그동안 알았다. 알아보게 소녀의 얼굴이 해쓱해져 있었어요. 그날 소나기 맞은 것 때문에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다 낫냐? 아직도. 그럼 누워 있어야지. 너무 갑갑해서 나왔다. 그날 참 재밌었어. 근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자, 이거는 소설이야. 근데 우리 나는 아까 또 얘기했지만 시나리오죠. 음, 자, 볼게요. 1번. 나에는 장면 번호가 있지만 보기에는 없다. 이 장면 번호는 이게 씬 넘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씬 넘버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씬 넘버 83, 씬 넘버 95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장면 번호가 있지만 보기에는 없죠. 나의 대사는 보기에서 인물 간의 대화로 제시되었다. 그렇죠. 소설에서는 인물 간 대화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나리오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사라고 표현하죠. 같은 내용이지만 나는 드라마 대본으로, 보기는 소설로 제시되었다. 맞죠? 드라마 대본을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나는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지만 공간적 배경이 어디라 그랬어? 개울가라고 했잖아. 근데 보기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개울가, 개울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둘 다 개울가에서 만난 거야. 그지? 그럼 여기도 뭐가 제시되어 있는 거야? 개울가라는 장소가 제시되어 있어요. 알 수 없는 게 아니지.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줘야 되겠죠? 4번 골라주면 됩니다. 5번 인물들의 행동과 상황을 나는 지시문으로 어,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보면, 서술자가, 서술한 거는 소설의 특징이고, 소설은 서술자가 서술하잖아요. 그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서술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소설에 대한 설명이구나 하고 알아두면 돼. 소설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서술자라고 표현을 하니까 보통. 근데 이제 지시문을 좀 보면 이런 걸 지시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반짝 든다. 불안정하게 돌아가는 눈동자. 조심스럽지 않다는 듯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인물의 심리도 들어가 있고 표정도 들어가 있고 태도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아는 거지, 그죠? 네, 맞아요.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기억이 뭐였냐면은 소나기였어요. 그죠? 네, 우리가 소나기를 맞고 앓던 소녀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요 5번 선택지를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녀의 비극적 죽음의 원인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소나기라는 대상의 속성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장마는 오랫동안 내리는 비를 장마라고 하는 거고, 소나기는 짧게 내렸다가 바로 그치는 거. 그게 이제 소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년과 소녀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소녀가 죽으면서 둘이 헤어지게 되는 짧은 사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소년과 소녀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 넓은 들판에 같이 있다가 비가 오니까 좁은 원두막으로 같이 들어가서 어, 육체적으로 가까워지고 그날 추억이 돼서 말도 잘 안 하던 그 두 남학생과 여학생이 가깝게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도 마음도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소녀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원인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소나기 때문은 아니죠. 그죠? 어떤 집안 사정 때문이겠지. 정답은 4번이죠. 좋지 않은 일, 그 좋지 않은 일은 뭐겠어요? 이 비극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겠지. 맞죠? 자, 소녀가 니은과 같이 말한 까닭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보면 니은이 전에는 비 오는 게 싫었는데 이제 비가 오는 게 좋아졌어. 왜냐하면 비가 왔을 때 소년과 함께 친해지고 소년과 가까워졌던 추억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이 남아 있으니까 비가 그렇게 싫은 게 아닌 거야, 이제부터는. 그래서 소년과 관련지어서 서술 한번 해보고 한 문장으로 서술해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왜겠어요? 비가 오면 소년이 떠오르기 때문이겠죠.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떠오르니까. 그날 그 아이랑 참 재밌었는데 그런 게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음. 5번 소녀가 유언으로 디귿과 같이 말한 까닭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 디귿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죽거든 입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랬다. 그날 소년과 참 즐거웠던 날 입었던 옷이잖아요. 그죠? 그 옷을 입고 죽고 싶다고 한 거야. 그죠? 그래서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가 되겠죠. 정답은 1번 해주면 됩니다. 소년이 가장 좋아하던 옷? 뭐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집안 사정이 어려운 것? 집안 사정이 어려운 거랑 분홍색 스웨터 입고 죽고 싶다는 거랑 뭔 상관이야. 장례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장례 절차를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면 유언을 왜 남겨요? 그죠?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소나기예요. 또 이제 볼게요.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갈림길에서 소녀는 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대추를 땄다. 내일 제사 지내려고 대추 한 줌을 내어줘요. 대추 한 줌을 소년한테 내어줘요. 그러니까 뭔가 먹으라고 가지고 와서 집에 있는 걸 가져와서 남학생한테 챙겨준다면 이 대추 한 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소녀가 소년을 좋아하니까 그죠? 그래서 소녀의 요 마음이 대추 한 줌에 들어있다고 보는 거지. 맛봐라,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심었다는데 아주 달다. 소녀는 두 손을 오그려 내밀며 참 알도 굵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번에 제사 지내고 나서 좀 이따 집을 내주게 됐다. 집을 내주게 됐다는 건 세를 놨다는 거죠. 또는 뭐 매매를 했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까 뭐랑 겹치는 부분이야. 이제 이사 간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나 이날 밤 소녀는 몰래 덕세 할아버지네 호두밭으로 갔어요. 호두밭으로 갔어. 집 낮에 봐두었던 나무로 올라갔어. 그리고 봐두었던 가지를 향해 작대기를 내리쳐서 호두송이 떨어지는 소리가 별나게 크게 들렸어. 가슴이 선뜻해서 몰래 따는 거니까. 그지? 지금 이제 몰래 따는 거다 보니까 남의 집 포도를 몰래 따는 거다 보니까 이제 놀랐겠죠. 소리가 크게 나서 들킬까 봐. 그러나 다음 순간 굵은 호두야 많이 떨어져라 많이 떨어져라. 저도 모를 힘에 이끌려 마구 작대기를 내리치는 것이었다. 저도 모를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좀 이따가 볼게요.
돌아오는 길에는 열이틀 다리 지우는 그늘만 골라 짚었어요. 그늘의 고마움을 처음 느꼈어. 왜 그늘한테 고마움을 느꼈을까? 음, 불룩한 주머니를 어루만졌어. 호두송이를 맨손으로 깠다가는 옴이 오르기 쉽다는 말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았어. 옴이 오른다. 그러니까 두드러기 같은 게 난다는 거겠죠? 그저 근동에서 제일 가는 이 덕세 할아버지네 호두를 얻어 소녀에게 맛보여야 한다는 생각만 앞섰다. 아, 그러니까 이거 왜 딴 거야? 소녀에게 맛보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 요 대추에 대한 답례겠네, 그지? 대추에 대한 답례예요. 그러니까 소녀가 이걸 줬으니까 소년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러면 호두는 누구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년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년의 저도 모를 힘이라는 건 소녀를 좋아하는 마음이죠. 어, 소녀에 대한 마음이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 1번 볼게요. 다시 시나리오로 돌아왔네. 소년 봉순의 손을 끌고 간다. 소나무 그려진 동그라미. 이건 동그라미잖아. 별표. 산삼이 있는 데는 별표랬잖아. 산삼이래. 마른 침을 삼키며 응, 별표. 그렇지, 별표지 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산삼을 찾고 있나 봐. 봉순이라는 아이랑 같이. 어깨를 잡으면 너 또 거짓말한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그럼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산삼이 있기는 있는 거야? 그 기세에 겁이 나서 있어. 어디? 저기 비탈 아래. 얘기한단 말이야. 그죠? 산삼을 찾는 내용이네요. 그죠? 개울가 와르르 무너지는 돌탑. 돌탑이 무너졌대요. 저만큼 떨어져 나가는 하얀 조약돌. 소녀는 화가 난 사람처럼 흩어진 돌들을 개울에 집어 던진다. 라고 나와 있어. 화가 난 사람처럼 집어 던졌어. 왜일까?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다 거짓말이야. 뭐가 거짓말일까? 무릎을 모아 고개를 박은 채 서럽게 우는 소년. 원경으로 잡아 커다란 나무 아래 아주 작고 외롭게 보이는 소년. 그죠? 서럽게 운대. 그다음에 개울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겨울에 손을 담그고 소녀가 했던 대로 따라해본다. 소녀가 했던 대로 따라해본다. 소녀가 죽었으니까. 그죠? 소녀가 죽었으니까. 그죠? 이 산삼이라는 건 이것도 뭘 주려고 했었던 거야. 소녀한테 주려고 했나 보네. 산삼 먹으면 뭐 살아난다는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소녀가 했던 대로 따라해 본다는 건 소녀가 그립다는 거죠. 보고 싶다는 거지. 음. 소년의 손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징검다리에 쌓인 눈이 사라락 녹아내린다. 그 자리에 조약돌을 가만히 내려놓는 소년. 눈꽃이 핀 나무 아래 두루미 한 마리 날아든다. 어, 두루미 한 마리가 갑자기 찾아왔어, 소년한테. 놀라서 일어서는 바람에 소년의 발에 밀려 개울로 떨어지는 조약돌. 얘 때문에 조약돌이 개울로 떨어졌네. 다급히 조약돌을 꺼내려다 물속에 그대로 둔 채 동그만히 앉아있는 소년의 뒷모습 길게 보이며 끝. 이렇게 나와 있죠. 음. 조약돌을 꺼내려다 물속에 그대로 둔 채 그냥 가만히 앉아있대요. 음. 좋아하는 여자애가 이제 죽었잖아, 그죠?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면은 요 소설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음. 자, 한번 볼게요. 가부터 마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1번 볼게요. 어,
잠시만요. 응. 아니, 녹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자, 1번 제사를 지낸 뒤 소녀는 이사를 갈 예정이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대추 갖다 주면서 이거 우리 제사 지낼 때 쓰는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 집을 내놨다고 얘기했죠. 그죠? 이사 갈 예정이라고 했던 거 아까도 확인했으니까 정답 1번이죠. 소녀는 소녀에게 선물하기 위해 자기 집 앞 마당에 있는 호두나무에서 호두를 땄다. 그쵸? 대출을 받았으니까 호두로 답례하기 위해서. 어. 근데 이게 자기 집 앞마당에 있던 것이 아니라 덕세 할아버지네. 그쵸? 남의 집에 가서 훔쳤잖아. 근데 뭐 이제 옛날에 그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설이라 그래가지고 왜 그죠? 농촌에서 그 농사 짓는 집에 그 농산물 좀 이렇게 몰래 좀 한두 개씩 빼먹고 그랬잖아. 근데 그것도 그냥 그 정으로 다 그래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그게 아니야. 그죠? 예. 참 세상이 각박해. 음. 자, 다 볼게요. 소년이 봉순이가 별표를 해놓은 곳에서 소녀에게 줄 산삼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 여기 볼게요. 소년이 봉순이가 별표를 해놓은 곳에서 소녀에게 줄 산삼을 찾을 수 있었다. 근데 보면 너 거짓말했어 라고 얘기했잖아. 그 얘기는 못 찾았다는 거잖아. 있어. 어디? 비탈 아래. 있기는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 거짓말한 거야? 못, 그러니까 찾았는지 찾지 못했는지는 모르죠. 저것만 보고서는. 그지? 음. 소녀의 죽음을 믿을 수 없는 소년이 돌탑 위에 무리하게 돌을 더 쌓는 바람에 돌탑이 무너졌다. 라고 얘기하는데 돌탑 위에 무리하게 돌을 더 쌓았는지를 볼까요? 아까 돌탑이 무너져 내렸잖아. 왜 무너졌어? 이 볼게요. 와르르 무너지는 돌탑. 저만큼 떨어져 나가는 하얀 조약돌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무너졌다는 내용은 있는데 왜 무너졌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냥 그 돌탑이 무너져서 화가 나가지고 조약돌을 던졌다. 그거밖에 없잖아. 그치? 음, 없어. 소녀는 소녀와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조약돌을 끝까지 소중하게 간직했다. 그렇지 않아요. 조약돌이 물에 빠졌는데 그냥 그 물속에 냅뒀어. 그치? 정답은 1번이죠. 자, 볼게요. 보기에서 다부터 마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학생으로만 묶인 것은 물어보고 있죠. 다부터 마는 원작에는 나오지 않고 새로 추가된 장면들이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원작은 뭐가 원작이라 그랬어요? 소설 원작이라고 했고, 그게 이제 새로 추가된 장면들이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로 추가된 장면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소설이 아니라 시나리오에만 있는 요소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나리오에만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 그지? 예, 맞아요. 다에 등장하는 봉숭이 역시 원작에는 없던 새로운 인물로 소년과 소녀가 갈등하는 계기가 돼라고 나와 있죠. 봐봐. 지금 소년과 소녀의 갈등을 다루는 소설이 아니에요. 그죠? 게다가 봉순이는 소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산삼을 소년과 같이 찾으러 간 아이지, 뭐 둘의 갈등을 유발하는 아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라는 소녀의 죽음으로 절망하고 슬퍼하는 소년의 모습 괜찮죠?
말을 통해서 소년이 소녀를 마음속에 묻고 슬픔을 이겨내려 한 것. 그렇죠. 그 조약도를 굳이 다시 꺼내지 않은 것은 어차피 그 아이는 죽었고 이 세상에 이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잊어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가람, 라온, 아라니까 정답은 3번 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8번 문제 볼게요. 기억부터 미음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소년이 아픈 소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어, 아픈 소녀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년이 소녀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는 거래. 그럼 뭘 구하러 떠났어? 산삼을 구하러 떠났지, 봉순이랑. 그죠? 그러면 산삼을 구하러 떠난 거. 그래서 산삼은 뭐야? 여기 디귿이네. 그죠? 그래서 8번에 3번 해주면 되겠죠. 자, 9번 볼게요. 소년이 A와 같이 행동한 까닭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A. 돌아오는 길에는 열이틀 다리 지우는 그늘만 골라 짚었어. 왜 그늘만 골라 짚었는지 한번 볼게요. 음. 자, 이 호두가요. 자기네 집 게 아니라 남의 집 호두잖아. 그지? 근데 그것도 알굵은 호두만 이렇게 그러니까 품질 좋은 호두만 또 이제 고르려고 했단 말이야. 그죠? 그 왜? 소녀한테 대출을 받았으니까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돌려주고 싶어서 답례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 좋아하는 여자아이한테 이제 어 호두를 줘야 되니까 좋은 걸 골라서 줬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의 집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들키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그늘이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어둡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만한 아이고. 그러니까 그늘이 자기를 이제 숨게 해주는 거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호두를 몰래 한 자신의 행동 떳떳하지 못함을 알아서. 이렇게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10번 문제부터 좀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